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토요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비슷한 우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부잣집에 아주 교육을 잘 받은 미혼 여성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있는 스토커가 이 논팽이 같은 남자가 계속 따라 붙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샘이라는 이름의 보디가드를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에 들어와서 살도록 했어요. 같이 이제 24시간 경호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경호를 받던 여자가 와서 웃으면서 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최근에 나를 따라다니는 스토커와 교제를 하고 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나를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샘이 묻습니다. 아니, 나를 보디가드로 채용해놓고 간섭하지 말라는 건 무슨 소리냐? 그럼 날 앞으로 경호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자를 순화시킬 수 있는, 캄다운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 스토커하고 결혼을 하는데, 다만 이 결혼은 오픈 메리지다. 오픈 메리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되 자유롭게 행동할, 서로 상호 간섭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 그러니까 따로 살기도 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나기도 하고 다른 여자 만나기도 하는 것을 오픈 메리지라고 합니다. 개방적 결혼이다, 이런 뜻이죠. 오픈 메리지를 하겠다. 물론 따로 살겠다. 내 집에 계속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말렸어요. 말렸는데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교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결혼한 뒤에, 지금은 우리 집에 못 들어오는데 만약 결혼한 뒤에 이 집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나는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이야기가, 참으라고,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따로 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스토커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보디가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샘이란 이 보디가드를 험담하고 또 샘이란 이 보디가드의 가족을 협박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날 이 여자가 아주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새까맣게 돼가지고 왔어요. 얻어맞은 겁니다, 이제 스토커한테. 그러면서 흐느끼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샘 앞에서, 보디가드 앞에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그 스토커가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를 폭행한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잘못한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동안에 너무 냉담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책을 합니다. 때린 남편 스토커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가드 탓하고 자기가 뭐 잘못한 것 같다. 너무 잘해주지 못한 것 같다. 냉담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샘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결혼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나는 계속 하겠다.
한쪽이 잘못한다고 나까지 잘못하면은 더 나쁜 일이 벌어지니까 내가 참아야 한다. 양쪽이 잘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자선단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또 앙탈을 부리면서 계속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잠 잘 자고 있는 그 옆에서 샘이란 사람이 밤새면서 고민을 하다가 새벽쯤 되어서 좋은 수가 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무슨 좋은 수가 있습니까? 그 스토크가 새빵 들어 살고 있는데 그 새 집 주인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스토크한테 영향력이 큰 사람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 우화는 끝납니다. 이 우화를 쓴 사람은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교에서 북한 문제 등을 가르치는 B.R. 마이어스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미국 언론에 가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북한 전문가인데 북한의 선전선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북한의 민족주의 전략을 아주 깊게 연구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우화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 여자는 한국이죠. 스토커는 북한이고 이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보디가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여자 집에 입주한 사람은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 그런데 바람이 났는지 이 남한 정부가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혼이죠. 연방제 결혼인데 이게 오픈 메리지하고 비슷해요. 결혼을 해놓고도 각각 따로 살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겠다. 북한은 북한 사회주의 독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하겠다. 이런 엉성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한이 계속 북한한테 얻어맞는다는 거죠. 왜냐? 북한이 사납고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또 상부정신이 강한데 남한은 분열되어 있고 종북 세력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얻어맞고 나서 이 남한이란 여자지. 여자의 태도가 참 한심합니다. 얻어맞았으면 화를 내고 파혼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얻어맞고 살겠다. 얻어맞고 사는 것이 마을의 평화를 위하는 것이 길이다. 얻어맞고 살면서 그리고 자책을 합니다. 이제 얻어맞고 살려면은 자기를 합리화해야 됩니다. 나도 잘못한 것이 있다. 나도 북한에 대해서 좀 도와주지 못했다. 너무 냉담했다. 북한이 잘못한다고 해서 나도 잘못하면 안 된다. 계속 얻어맞고 살겠다는 것이 연방제 결혼의 실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우화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이념 갈등, 연방제 운운하는 게 하도 희한해가지고 이거 미국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런 우화를 만든 것 같아요.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이어스는 한국의 좌파를 아주 냉정하게 비판을 합니다. 한국의 좌파를. 한국의 좌파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한국의 좌파들이 북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하려고 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방제를 모르느냐? 연방제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1960년에 김일성입니다. 그럼 왜 만들었느냐? 김일성이가 동구 지도자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73년 무렵에 불가리아 대표단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한이 내가 제안한 연방제를 받으면 남한은 끝난다. 딱 간단하게 끝난다. 간단하게 끝난다. 연방제만 받으면 남한은 끝난다. 라고 그 연방제 아이디어를 만든 김일성이가 이야기한 것도 모르고
연방제 통일하자. 아까 말씀드린 연방제식의 결혼을 하면은 남한은 계속 얻어맞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한 좌파는 북한의 영향력에 들어감으로써 유럽의 좌파와 달라졌다. 유럽의 좌파는 공산, 독재, 전체주의와 싸우는 좌파인데, 그러니까 인권을 소중하게 하는 좌파인데, 한국의 좌파는 전혀 북한 전체주의 독재를 비판하지 않고,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북한을 칭찬할 수가 없으니까 전술을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북한을 비판하는 자유투사들을 비판하고, 북한을 비판하는 반공투사들을 비판하는, 그러니까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식으로 바꿔버렸다. 하나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북 간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접촉도 있고 선언서도 나왔는데 단 한 번도 남쪽 사람들이 북한에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신념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꾸로죠. 중요한 선언, 6.15 선언, 14선언, 이번에 판문점에 있었던 문재인, 김정은 선언 어디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없습니다.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서 북한이 만들어낸 연방제라든지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북한식 용어와 북한식 전략과 북한식 가치관은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최고 상층부에서 대한민국은 이념전쟁에서 항복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해가지고 북한이 그 합의문에 이런 게 들어와야 되죠. 남과 북은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했다.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 평화가 들어갔으면 반드시 자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주가 들어갔으면 자유가 들어가야죠. 자주 통일은 우리 헌법에 반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어야 하는데 판문점에서는 민족 공조 차원의 자주 통일이란 말을 넣음으로써 헌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이 문서를 국회가 비준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추게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헌법과 반하는 요소를 다 빼야죠. 그러면 판문점 선언이 헌법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겁니까, 이거? 이 마이어시의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분석은 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분이 썼던 걸 종합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공산 통일이 목적이다. 북한 정권은 남한 지도부를 경멸한다. 북한은 햇볕 정책, 북방 정책, 화해 교류를 다 거부한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의 경제 발전에 주력할 생각이다. 한국은 북한을 응징할 용기가 없다. 이게 참 치명적인 비판입니다. 한국은 북한을 응징할 용기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 나서서 대신 응징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뒤에서는 계속 험담하고 반대한다. 이것은 노예 근성이죠. 한국은 북한을 응징할 용기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 나서서 대신 응징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 말은 미국의 군인들이 한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줄 것을 기대한다. 한국 사람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죽지 않겠다. 이런 비겁한 걸 아주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70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였으나 국가는 약화되었다. 아픈 지적입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였다. 가난이 북한 주민들을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단련하였다. 북한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정통국가로 보도록 그리고 선의를 가진 집단으로 보도록 세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960대 이후 한국의 시위는 항상 반미, 반정부, 반일 그리고 평화주의였다. 1980대 이후 한국의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도발에 약한 대응을 했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약하다.
보수 세력을 숙청하는 데만 열심이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연방제 앞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미사여우를 동원한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뒤에 한국의 정권을 잡은 세력은 북한과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6.15선언 14선언에서 합의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적 행위다. 반역이다. 이런 이제 반발이 거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안에서의 좌우 이념 갈등은 좀 살벌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데 마이엇이 이야기대로 연방제 통일이 속지 않으려면은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지 말고 연방제 결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방제 결혼을 하면은 숙녀가 스토커한테 맨날 얻어맞고 뜯기게 된다. 그런 점을 이 마이어 씨가 하도 답답하니까 우화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깨우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25개 나라에서 한국은 영향력이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호주 다음에 7번째입니다. 북한은 실패한 국가입니다.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체제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결혼의 개념은 뭡니까? 같이 살고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이 살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괴물이 나오겠습니까? 연방제 통일은 괴물을 낳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